이거는 그냥 수학 1에서 낼름 그리고 땡이 아니고 수학 2나 미적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굳이 더 중요한 교과목은 수학 2인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 1학년 때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랑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fx라는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 절대값 기호가 나온다라고 해서 범위를 양수, 음수로 나눠서 그리는 것보다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기가 어렵거나 할 때는 그냥 y는 fx에서 얘랑 얘를 그려내는 법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 자, 이 함수는 대칭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 대칭이니?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x자리에 x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x를 집어넣든 같은 함수 값이 나오지. 제가 y축이라고 했을 때 x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x를 집어넣든 같은 함수 값이 나오면 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겠죠. 필연적으로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같은 함수 값이 나오니까 얘는 보자마자 y축 대칭인 거 바로 아셔야 되고 이런 함수가 보이면 지금 이 문제로 따지면 1번,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려낸 후에 좌우 대칭으로 데칼코마니 하듯이 좌우 대칭으로 찍어서 그려내려고 했죠. 근데 저는 0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로그 함수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 초과일 때도 있습니다. 이 범위는. 아무튼 한쪽만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그려내라고 했어요.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수학 2부터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냐면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x에 관한 3차식이나 4차식이 올 때가 있다고. 그럼 걔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y는 fx를 양수 쪽만 그린 후에 좌우 대칭으로 그리라고. 오케이. 제가 1번은 그래도 매너상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볼게. 당연히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x가 양수일 때는 y는 2x제곱이고 x가 음수일 때는 부호 반대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얘를 그려보면 2의 x제곱은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2의 x제곱은 0,1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양수일 때만. 근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봤더니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거 어디 대칭 이동한 거야? y축.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이게 범위를 구분해서 그린 거고 제가 기대하는 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자, 2의 x제곱을 그냥 그려. 그렸는데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놈의 0 이상인 부분만 그려낸 후에 이쪽만 그리는 거죠.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찍어내라고. 주황색처럼. 1번 그림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2번 그림은 그대로 이 방식대로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이 방식대로. 자, 2번 그림은 로그 2에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로그 2x랑은 정의역이 다른 거예요. 그죠? x가 음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걸 먼저 그려. 로그 2x를. 로그 2x는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x가 0보다 큰 쪽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찍어내라고 했으니까 왼쪽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 그림 쌍곡선 형태로 그려내시면 된다 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변에 있는 x에 관한 식에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요. y 값이 음수가 안 나오죠?
절대값 어쩌고가 y값이니까 y값은 절대 음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x축 아래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야. 안 그려져. 안 그려지고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좋냐? 그냥 y는 fx를 그린 후에 여기 이게 빠졌네요. y는 fx를 0 이상인 범위에서 그리는 거야. 얘는 y는 fx를 그리는 후에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3번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제발 이 방식대로 그려줘. 나중에 수학 2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이건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릴게. 자, 그럼 저는 이 안에 있는 애를 먼저 그릴 거야. 안에 있는 애를 그릴 텐데 뭐 정확하게 그린다면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여기고 편안한 점은 진수가 1이 될 때 2,0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근데 x축 아래 부분 그냥 접어 올리라고 이렇게 그리시면 끝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수학 2까지 특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점을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합니다. 뾰족한 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셈에 있어서도 이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1, 2, 3번은 완벽하게 그리셔야 되고 4번은 조금 쭈구리 같은 유형인데 수능 시험에 제가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수능 시험에는 안 나온 지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만 나왔고 현재는 나온 적이 없지만 이거는 x에도 절대값 이렇게 있는 꼴이에요. 이 꼴. 굳이 표현하면. 자, 이건 그리는 방법만 볼게. 이것도 방법을 모르면 너무 어려운 게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둘 다 양수일 때, 양수 음수일 때, 음수 양수일 때, 음수 음수일 때 네 가지를 구분해야 되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얘는 이 부분만 그려. 제1사분면만 그리고 제1사분면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린 후에 x축, y축, 원점 대칭으로 나머지 그려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1사분면에 뭘 그려요? 얘 그리라고 그냥 절대값 없는 얘를 그리고 자, 그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럼 저는 y는 로그 2x 그릴 겁니다. 절대값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요 그림에서 x, y가 모두 양수인 쪽 이쪽 그림만 그리라고 이쪽 그림만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 네 가지 그려내시면 돼. 오케이? 외워.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필수야.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이해하세요 막 그랬는데 아니야. 외워. 여러분들 시대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수능 시험에 제가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자체가 아니죠. 특정한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2개 이상이니까 함수는 아니에요. 보통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1, 2, 3번에서 훨씬 더 많이 출제를 하고 그래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자, 됐어요. 자, 일단은 이쪽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 원래 모의고사 기출인데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교과서 중에 신사고 교과 쓰는 데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텐데 모의고사에는 이게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는 지금 그림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버벅대셨을 것 같아. 버벅대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림은 사실 이 문제는 그림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그려볼게. 얘는 나중에 그려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미지수가 있어요. 얘랑 얘는 그릴 수 있죠. 자, 왼쪽 먼저 그려봅시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결국 3분의 1 x제곱 아니야?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리기가 어려우면 제가 그냥 점 몇 개 찍어보고 그리라고 했지. 점근선은 어디니? y는 8.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 점근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충 0 정도 집어넣어보면 0 집어넣으면 3의 0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면 4. 이렇게 그려지겠고 여전히 그래프형 모르겠어. 그럼 대충 1 정도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네.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야겠죠 그럼.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3의 x제곱을 이 앞에 마이너스 보호 붙었으니까 3의 x제곱이 이놈인데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적절히 평행 이동한 거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내용 하나 있어. 이거 평행 이동해서 얘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다라고 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3의 x제곱이랑 정확히 그래프 개형이 똑같습니다. 평행 이동하면. 왜냐라고 하면 k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로그의 마지막 성질에서. 그럼 k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x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뭐 대충 제가 그려볼게요. 아무튼 3의 x제곱을 적절히 평행 이동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그랬더니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지. 얘랑 만나는 점이 P가 되겠고요. 얘랑 만나는 점을 Q라고 문제에서 명명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X좌표의 B가 1대 2라고 했어. 그럼 교점 X좌표 이거랑 이게 있을 텐데 X좌표의 B가 1대 2란 얘기는 한 문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쓰면 되지? 알파라고 쓰면 얘는 2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요까지 문제 없습니까? K는 문제에 써 있으니까 다른 미지수 데려왔어요. 오케이. 그림 안 그려도 상관없어. 아니 선생님 그림 안 그리면 어떻게 해요? 얘랑 교점 X좌표가 알파고 얘랑의 교점 X좌표가 2알파란 얘기야. 그치? 그림 안 그린다라고 하면 그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얘랑 한번 연립 얘랑 한번 연립 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고 이 방정식의 근이 2알파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림을 안 그린다면 교점 X좌표에 B가 주어졌으니까 X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는 여기는 2알파 집어넣어야겠죠. 자, 이제 이놈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연립방정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갔잖아. 연립 1차만 풀 리가 없어요. 연립 2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립하는 지수방정식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연립할 거냐라고 보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위의 식에 양변에 3의 알파 제곱 곱할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 얘는 얼마? 얘랑 역수니까 1이지. 가간법은 쓸 수가 없어. 가간법은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대입법 써야겠죠. 그럼 얘가 1이면 어느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돼? 얘가 1이란 얘기잖아. 맞죠? 되니? 얘가 1입니다. 그럼 얘는 넘겨볼게요. 4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 이거 1인데 넘기면 7이지. 자, 얘가 4분의 7 나오면 되겠죠. 근데 K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알파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4분의 7이래 구하기를. 그럼 K는 얼마? 7분의 4지 뭐. 됐죠? 자, 제가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놀라 중요한 문제. 8, 9번은 거의 이 문제는 10년 넘게 트렌드예요. 수능 시험이든 학교 시험이든. 이 문제 유형 자체는 완벽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제가 정리해 써드릴게. 아무튼 이걸 보지 말고 이거 언제 쓰는 거냐? 참거짓, 합답형.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답형 문항을 굉장히 많이 볼 거야. 함수라는 이름이 붙은 단어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거기서 참거짓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합답형에서 저는 지금 특별히 어디를 설명드릴 거냐면 부등식이 나온 경우. 이거는 그냥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수 단원인데 부등식이 나오면 해석하는 순서가 거의 3가지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반이면 제가 2가지 정도 추가할 텐데 그때 말고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는 부등식을 기울기로 해석 가능한지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값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적고 이거는 거의 부등식의 근간이 되는 형태니까 이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1번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넓이는 사실상 수학 2에서 적분까지는 배운 후에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 현재 수학 1, 1학기까지는 이 2가지 내에서 대부분 해결이 돼요. 대부분 해결. 자, 그리고 제가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짐작해서 저렇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f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문제. 그리고 얘는 y는 x라는 보조선이에요. 다음 부등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고르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일단은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울기를 잘 생각을 해봐. 기울기는 원래 정의가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지. 항상 형태가 무슨 수의 꼴입니까? 분수 꼴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꼴이 아니면 이 꼴로 바꿔주셔야 돼. 오케이. 이 꼴이 아니면 이 꼴로 바꿔주셔야 돼. 이건 딱 봐도 아니 얘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식 자체로 해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제가 b-a로 나눠볼게. b-a는 근데 양수니 음수니? 양수입니다. 문제 명확하게 a보다 b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예요. 그럼 부등호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을 거야. 그럼 저 부등식은 얘가 1보다 항상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아? 얘가 항상 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식을 기울기로 바라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이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푸는 분들이 있고 못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석하는 건 나중에 요령이 생기죠. 이거 뭔가 좀 기울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례매. 이게 x좌표의 차가 되려면 x좌표는 a, b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럼 y좌표는요. 얘가 주어졌잖아. 먼저 쓰는 거야. 이렇게 써보고. 자,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 저 식 나오는 거 맞습니까? 얘에서 얘 뺀 거분에 얘에서 얘 뺀 거면 정확히 왼쪽에 있는 식 나오죠. 맞아? 그냥 문제 자체가 이렇게 출제된 거야. 이 식을 기울기로 확인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고. 자,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맞죠? 얘에서 얘 뺀 거분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이 날아가고 그러면 두 점을 잡았을 때 이건 어디 함수 위의 점이야 지금? 지수함수 위의 점이죠?
지수함수 위에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항상 1보다 크냐라고 보면 지금 0보다는 크다라고 했어요. AB가. AB가 이렇게 있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가 1이니까 1보단 크겠지. 근데 항상 클까? 그건 아니네. 얼마든지 발레를 찾아낼 수 있네. 여기가 A고 이쪽이 B라... 아니 너무 병신 같다 이거. 어디를 잡을까? 이쪽을 잡는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죠 지금. 작은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틀린 거지. 부등식이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성립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일단 거짓입니다. 그럼 자, 요까지 됐어요. 무조건이야. 기울기가 1순위예요. 이거 말고 더 추가되는 내용은 나중에 볼 거야. 자, 그럼 얘도 일단 분수꼴이 필요하지 않아? 저는 얘로 나눠볼게. 헷갈리니까 일단 지우고 이건. A, B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얘로 나누는 이유는 분수 형태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눴어. 나눴더니 좌변은 뭐 나오죠?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됩니다. 맞죠? 맞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셔야 돼. 아니 이걸 기울기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냥 나오네. 얘랑 어디랑 기울기 구하면 딱 얘가 나올까? 아무것도 없는데 원점이죠. 이게 왼쪽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 처음엔 어렵겠죠. 얘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자만 쓸게. 맞죠? 원점과 얘를 잇는 이거 A자입니다. 글씨가 뭔 글씨니? 내가 쓰고 나서. 원점과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A-0분의 이것 빼기 0이니까 정확히 좌변이죠. 맞아? 이게 뭔데요? 지금 이 지수함수 위에 두 점이라고. 두 점인데 그럼 얘가 항상 크냐라는 건데 A가 이쪽에 있다라고 봅시다. A보단 B가 크다라고 해서 B가 이쪽에 있다. 그럼 지금 좌변이 나타내는 건 원점과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거고 우변이 나타내는 건 원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거지 지금. 연두색이 항상 큰 거 맞아?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래프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지? 지금 지수함수인데 딱 원점 지나요. 이렇게 증가하는 애야. 이렇게 증가하는 애면 내가 어디를 잡더라도 A보다 B가 큰 이상 이 기울기보다는 이 기울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위로 볼록이면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하면 제가 A를 여기를 잡아버리고 B를 이렇게 잡으면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작지. 증가하는 모양 자체도 나타내는 부등식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4-8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 이거 시간 바쁘니까 빨리. 자, y는 2-x가 두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x1, y1, x, y2라고 하자. 자, 그럼 저는 로그 2x랑 로그 3x를 그려볼게. 먼저 1, 2, 3 정도 찍어보고 1, 2, 3 정도 찍어볼게요. 그럼 로그 2x는 1,0 지나죠. 그 다음에 2일 때 1 지납니다. 뭐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맞죠? 로그 3의 x는 3일 때 1 지나지.
여기는 똑같이 지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x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2지. 그럼 여기랑 여기 지나야 될 것 같아. x에 관한 항을 먼저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돼. 근데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다음과 같이 했어. 얘랑 만나는 점이 이거고 얘랑 만나는 점이 이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 문제를 풀어보셨어야 되는데 여기가 x1, y1이 되겠고 여기가 x2, y2가 될 거예요. 맞죠? 맞니? 여기가 x1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y1 여기가 x2 y2 자, 이 문제는 당신들한테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직선과 로그 함수를 직접 교점을 구할 수가 있니? 배운 적 없다라고 했고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라고 했어. 얘랑 연립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건 완전 잘못된 거야. 이쪽은 로그식이고 이쪽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절대 연립해서 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 그래프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프로 이 관계들을. 자, 첫 번째 대소를 비교하여라. 대소 비교면 정확한 값을 몰라도 되죠. 정확한 값 몰라도 됩니다. 지금 x1은 이 그림상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니? 제가 그림을 아주 병신같이 그린 게 아니지 1과 2 사이입니다. 그죠? 근데 y2는 어디랑 어디 사이죠? 그럼 뭐가 무조건 커요? 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소 비교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감이 와야 돼. x2-x1 x좌표의 차, y1-y2 y좌표 차의 반대 부호죠. 근데 이 두 점은 모두 어느 직선 위에 있죠? 교점이니까 이 위에 있지. 이 위에 있으면 x2-x1분의 y2-y1은 기울기 구하는 건데 기울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맞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는 y2-y1은 x1-x2랑 같다는 얘기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정확히 이 둘은 어떻다는 얘기? 같다라는 얘기예요. 대소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것도 대소 비교한 거지. 같은 거잖아 지금. 됐음. 자,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그리고 함수값으로 비교한 거고 기울기로 해석했고 마지막은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게요. 이게 지금 수능 시험이다.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보통 이렇게 풀었습니다. 얘는 둘이 곱해져 있지? 곱해져 있어요. 어떤 기울기로 해석하기보다는 기울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x1 곱하기 y1은 이 사각형의 넓이 아니니? 맞죠? x좌표 곱하기 y좌표잖아. 여기까지 돼? x2 곱하기 y2는 이 사각형의 넓이죠? 맞지? 여기까지도 됩니까?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은 공통 아니야? 이 부분은 공통인데 제가 그래프를 완전히 임의로 바보같이 그린 거 아니죠?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란색 튀어나온 부분이 넓이가 크겠니? 얘가 크겠니? 노란색 튀어나온 부분이 넓이가 크겠죠. 이 그림상. 거의 흡사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커 보입니다. 그럼 객관식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바로 고르셔야 돼.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x좌표, y좌표 곱해져 있어. 나눠진 게 아니라. 나눠져 있으면 기울기지. 그죠? 나눠져 있으면 기울기겠지만 곱해져 있으니까 넓이로 저는 한번 본 거예요. 넓이로 한번 본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작성할 수는 없죠. 그럼 정석적으로도 한번 볼게. 정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애초에 기울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둘의 대소 비교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빼서 0보다 크면 왼쪽이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오른쪽이 큰 거지. 이게 1학년 2학기 때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 자, 근데 미지수가 많잖아. 많으면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두 점은 다 직선 위의 점이에요. 그럼 y1은 이렇게 쓸 수 있고 y2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좌표 이거 집어넣었을 때 y 값이잖아. 미지수 줄여. 줄이면 y1 자리에 이렇게, 그 다음에 y2 자리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전개. 자,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놈의 부호를 알려면 우리가 인수분해하지 않아?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자, 계산은 제가 좀 빨리 할게. 그 다음에 이놈은 뭘로 묶을까? 2. 공통인수 나와 안 나와? 나와. x1 마이너스 x2로 묶어내면 2 빼기 이거죠. 맞아? 자, 이제 부호만 봅시다. 이 그림상 x1이 크니 x2가 크니? x2가 크죠. 큰 놈 뺐으니까 이거 무조건 음수 아니야? 작은 놈에서 큰 놈 뺐으니까. 자, 얘는 2에서 x1, x2를 뺐는데 지금 잘 보면 x1, x2 둘 다 뭐보다 크죠? 1보다 큽니다. 얘네가 둘 다 1보다 크면 2에서 그놈들을 빼면 얘도 음수죠. 이 전체는 양수겠지. 그럼 얘에서 얘를 뺐는데 무조건 양수면 x1 곱하기 y1이 x2 곱하기 y2보다 커야 되는 거 자명하지. 이건 직접 증명.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수능형 풀이고 소위 말하는, 그리고 객관식용 풀이고, 내가 증명을 해야만 할 때는 당연히 이 방법을 쓰셔야 되고,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수학은 여러 가지 방법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렸어.